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중국의 굴기를 막기 위해서 인민해방군의 세 가지 약점을 집중 공격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입니다. 전략 및 예산평가센터라는 이 싱크탱크인데, 여기서 지난 1월 펴낸 약점을 잡아라, 중국군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전략이라는 제목의 122쪽 분량의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중국의 3대 약점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제안한 겁니다. 이 내용을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6일날 크게 보도하면서 중국에게도 이제 알려진 겁니다. 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인민해방군의 세 가지 약점은 이런 겁니다. 첫째는 중견국과 강대국에 둘러싸이는 중국의 지정학적 위치. 두 번째는 인민군에게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여기에 충분히 대응할 능력도 없고 민첩하지 못하다는 점. 세 번째는 병참선이 너무 길다는 점,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국은 이런 중국의 세 가지 군사적 약점을 공략해가지고 인민해방군의 자원을 지상 국경과 앞바다 분쟁에 분산시켜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이 해외에 군사기지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비용을 높이고, 중국이 침공한다면 동맹국들의 단합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약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전략 지형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 한국과 일본과도 가깝죠. 중국은 최근 이 국경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인도를 상대해야 되고, 일본과도 나우이다오, 그러니까 일본명으로는 센카쿠 열도인데 이걸 놓고 긴장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또 대만 독립운동에도 대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하고 그런 갈등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 되는 지정학적 운명을 타고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육지와 해상 양쪽에서 대국과 중견국으로 포위당한 양면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륙과 해양의 양면에서 동시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극구 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1960년대 마오쩌둥이 육상의 적에 맞선, 그러니까 중소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해양 세력하고 미중 대탕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하고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으로 마음 놓고 진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글로벌 진출의 결정적인 전제 조건은 뭐냐? 대륙 세력하고의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반대로 대륙 세력하고의 불화가 일어나게 되면 중국이 해양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대륙 세력인 인도하고의 분쟁이 격화된다 그러면 중국의 처지는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약점은 국경 곳곳이 이제 화약고인데요. 이게 이제 최대 약점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사실 중국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22,000km에 걸친 국경 곳곳이 분쟁의 화약고라는 점입니다. 여기다가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북한은 핵 보유국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국가들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해상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대만까지 돌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외 군사작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위기가 발생한다 그러면 인민군은 효과적으로 대처할 능력도 안 되고 또 그만큼 민첩하지 못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민군이 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제안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약점은 병참선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1대1로를 추구하는 중국이 병참선이 너무 길고 또 엉성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은 원활한 해외 군사작전을 위해서 취약한 군수 능력의 격차를 해소해야 되는데 중국이 과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중국이 해외 군사 기지 네트워크하고 물류 네트워크를 갖추려면은 정치, 외교, 법률, 경제, 운영,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의문을 품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신뢰와 공유 가치, 제도화된 상호작용, 또 긴밀한 협력 같은 이런 오랜 유대가 있어야지 국가 간의 동맹 또는 파트너로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오로지 경제적 유대를 통해서 유대감을 만들어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으로 중국이 다른 나라하고 깊은 연대를 맺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거점으로 삼고 군사기지를 건설한 나라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면 중국의 긴 병참선을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요시하로 토시 그리고 잭 벤슨은 중국의 약점을 잘 활용해서 지렛대로 삼는다 그러면 전략적 배당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의 보상이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암시입니다. 중국은 이 같은 문제 이외에도 거시적으로 인구 감소, 환경 위기, 대규모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숨겨진 부채들이 있는데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시아 동맹을 규합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그러면 중국의 굴기를 막거나 최소한 늦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특히 중국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 나서서 중국의 와해를 앞당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수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미국은 우선 중국의 발목 잡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은 중국이 가까운 바다와 먼 바다, 가능한 한 대륙 주변에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보유한 한정된 자원을 투입하게 유도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 근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우발 상황은 중국의 세계 계획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상당한 자원을 소비하도록 만든다라고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 및 동맹국들하고 중국 간의 긴장 관계가 조성되면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자원을 묶어둘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중국이 영내 군사 패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미 항모하고 구축함, 스텔스 전투기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반접근과 지역거부, 이걸 이제 A2AD라고 그러죠. 이 A2AD 전략에 대해서 긴장을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민해방군들이 영내 안정에 자원을 집중하도록 만들게 되면 글로벌 진출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 겁니다. 더불어 미국과 동맹은 중국의 원양함대, 전진배치군, 해상통신망 같이 해외 중국군의 보급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을 자주 과시하면서 이들을 위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낙관적 평가를 경계했습니다. 동맹국은 중국의 약점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중국의 실패를 기다리거나 바라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동맹국들의 강점을 보여주면서 중국의 심리적 공포를 이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동중국해라든지 남중국해를 비롯한 근해 그리고 태평양 해역에서 중국의 취약점을 겨냥한 작전 개념들을 구현한다 그러면 중국의 도발도 억제하고 중국의 다양한 계획들을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은 아직 조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중국의 약점을 지렛대 삼아서 바로 지금 행동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은 워싱턴의 전략 및 예산평가센터 보고서를 평가절하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7일 베이징 군사 분석가인데요. 자오천명의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전략은 중국을 공경에 빠뜨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오판이 있어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토 분쟁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이 무력 사용이 아닌 양자 협상 유지이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능력을 키우면 결국 군사적 충돌을 노리는 경쟁자가 줄어들어서 중국이 주변 분쟁에 막대한 군사 자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더불어서 중국은 가까운 장래 해외로 진출하는 목적이 군사력 투사보다는 무역과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해외 군사기지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명확한 중국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중국은 이런 띵크탱크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인지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지나치게 중국 본위에 편향된 분석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의 1대1로를 단순하게 경제적 가치로만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지를 보여줍니다. 1대1로는 경제를 미끼로 중국의 세계화 전략을 이끄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경제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군사로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이미 스리랑카 같은 나라에서 중국이 어떤 속셈을 갖고 있는지 여실히 지금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통한 자오천밍의 분석은 오히려 두려움을 덮기 위한 과장된 허세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런 보고서 문건이 공개된 시점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5일 미국 시간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양제스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17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날 통화에서 블링컨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신장, 티베트, 홍콩, 대만 같은 중국이 민감해하는 지역을 모두 열거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트럼프 전 행정부가 취했던 관세와 환율 같은 무역 전선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로 옮겨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제스는 홍콩, 신장, 티베트 문제는 내정이고 대만 문제도 중국 주권 영토의 완결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특히 이날 전화통화 이후에 미 국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는 현재 미 행정부의 대중국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세 문장의 짧은 발표문이었는데요. 일단 설날을 축하한다 그러면서 우호적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미국은 신장, 티베트, 홍콩을 포함해서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독립 요구 강한 중국 내 소수민족 구역이죠. 신장 위구르하고 티베트 자치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 또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홍콩의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첫 통화에서 보낸 것이고요. 이걸 미 국무부가 재차 확인을 한 셈입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공통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대만 해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위협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시도에 책임을 묻는데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블링컨이 재확인했다라고 미 국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미 국무부의 발표에 대해서 중국은 관영신화사 통신을 통해서 8문장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양세스 주임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것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시련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외교 당국자들 간의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중국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이미 지난달 28일 공개된 싱크탱크 애틀란틱 카운슬의 보고서 있죠. 시진핑 교체 전략 보고서 우리 화이트타임스가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또 6일에 SCMP에 크게 보도됐던 워싱턴 싱크탱크의 전략 및 예산평가센터 보고서까지 정말 이게 완전히 중국의 급소를 찌르는 것들인데요. 이렇게 심상치 않은 미국의 흐름에 대해서 중국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7일 미국 시간인데요. CBS에서 방영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그러니까 시진핑의 몸에는 민주적인 뼈대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시 주석에게 미중이 충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극도의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미국과 중국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결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는 이미 미국 측이 칼을 쥐고 있는 형세입니다. 중국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바뀔 수 있을지가 관건인 셈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Y타임스에서 지켜보면서 미중 간의 여러 가지 정세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